여성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남편분이 하시는 사업이 힘들어져서 자기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형편이 힘들어졌는데 집도 경매 직전에 싸게 팔았고 남는 돈으로 간신히 월세를 구해서 살고 있다.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하자마자 법원에서 두 가지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기각시키겠다. 첫 번째는 재산을 불이익하게 처분하지 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든 아파트든 보증금이든 뭐든 간에 개인회생을 앞두고 팔아서 숨긴다거나 팔아서 남 줘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재산 처분을 하지 말라. 두 번째는 회생위원한테 허위 보고하지 말라. 소득이 얼마냐? 재산이 뭐가 있냐? 물어봤을 때 정직하게 답변하라. 요 두 가지를 경고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라고 했죠? 최근 채무. 오늘이 6월 1일이라면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최근 1년 동안 빌린 채무 그거 어디에 썼나? 요거부터 물어봅니다. 똑바로 소명을 못하거나 도박 같은 사치행위 했다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개인회생을 하면 누구나 이거 모든 걸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은행별 계좌 내역, 증권사별 계좌 내역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키움증권이든 NH증권이든 있는 거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내역도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되고 보험 계약자로서 보험 들어있는 것도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소득이 뭘 의미하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보세요. 근무처에서 받는 소득에 비과세 소득, 아무튼 소득을 다 합친 다음에 소득세 나가잖아요. 그거 빼고 지방세 나가는 것도 빼고 공무원 연금 나가잖아요. 그것도 빼고 4대 보험 나가잖아요. 그것도 빼고 요 금액이 채무자의 소득이 되고 이걸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하는 겁니다. 이거 1년치를 합친 다음에 나누기 12 해버리면 한 달 순소득이 나오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통장에 꽂히는 돈. 배우자의 소득도 소명을 해야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란 것은 나한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 부양 가족을 몇 명을 고려해 줄지 그것 때문에 배우자 소득도 소명을 해야 되고 배우자 소득이 채무자 소득의 70에서 130% 사이라면 다시 말해서 내 소득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둘이 소득이 비슷하다면 피부양자 수를 균분하면 되고 배우자 소득이 내 소득의 130%를 넘어간다면 배우자가 나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번다면 부양가족을 나한테 반영 안 해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소득이 비슷하면 자식은 반반 키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소득 차이가 크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다 부양한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둘 사이에 자식이 1번, 2번 둘이 있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개인회생을 하는 겁니다. 350만원 월급 빼기 나하고 자녀 1, 2 합쳐서 3명 생기비 300만원 빼달라. 그래서 변제금 50만원 내겠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렇게 안 해준다고요. 그럼 남편은 뭐 하는데 이 사람도 자녀 한 명은 부양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350 빼기 240 나하고 자녀 한 명 이렇게 두 명치의 생계비만 빼라. 350 빼기 240은 110만원 이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이 두 명의 소득이 비슷할 경우에는 이렇게 빼는 거고 남편이 압도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버는 경우에는 이 한 명조차 고려 안 해주겠다. 둘 다 남편이 키우는 걸로 가정하고 사모님 본인 생계비 145만원 1인 생계비만 빼라. 이게 법원의 원칙인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배우자 소득이 채무자 소득보다 130% 이상 크다면 부양가족 넣지 마라 이 말인데 다만 이 집은 반대였지. 왜냐하면 회생위원 입장에서는 보통은 남편이 잘 버니까 이런 식의 보정 권고를 내려준 건데 이 집은 사모님이 훨씬 잘 벌었거든요. 남편이 마땅한 소득원이 별로 없었어요. 뭐 소득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소액이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사모님한테 부양가족을 다 반영했습니다. 채무 사용 일람표입니다. 내가 빌린 돈 최근 채무 바로 물어본다 있잖아요. 어디 썼는지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빌린 돈 2,970만원, 2,880만원, 300만원 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썼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2,970은 K뱅크에 이자가 받고 2,880도 K뱅크에 이자가 받고 300만원은 생활비 쓰고 우리은행 이자 갚고 이런 식으로 썼다고 대출받은 금액하고 지출 금액이 똑같다. 어디에 썼는지 소명을 하는 겁니다. 빌린 금액하고 사용한 금액하고 일치한다. 어디 숨겨둔 돈은 없다. 남한테 빼돌린 돈은 없다. 이걸 소명하는 겁니다. 은행 거래 내역 전부 출력해서 제출하고 K뱅크도 제출하고 카드사 것도 제출하고 이게 이 채무자의 배우자 소득 내역인데 지급받은 총액이 620인데 소득 금액이 140이야. 1년 동안. 남편의 소득이 매우 소액이고 사모님이 훨씬 많이 벌었습니다. 사모님 소득이 550만원인데 3.5인 생계비 320만원 빼고 한 달에 230 변제하겠다. 36회 8천만원 변제하겠다. 이렇게 개시 결정을 받았거든요.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고 자녀가 한 명, 두 명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 소득이 비슷하면 각자 한 명씩 키운다고 간주를 하니까 어머니가 개인회생하면 자기 거 1인 자녀 한 명에서 2인 생계비를 인정받죠. 근데 어머니 소득이 아버지 소득보다 30% 초과하게
더 많이 버는 거야. 그러면 자녀 1번, 2번을 사모님한테 다 넣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모님 본인 생계비 그리고 배우자가 소득이 적은 걸 넘어서 소득 자체가 없다, 거의 없다. 왜냐하면 남편분이 조금 몸이 아픈 자녀를 돌보는데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녀 한 명은 미성년자니까 부양가족에 넣어야 되고 3인 생계비 그 당시 28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1번은 지금은 미성년자인데 3년 변제하는 동안에 성인으로 바뀔 예였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을 분할해서 0.5인 생계비 비슷하게 반영해서 3인 생계비 280 빼고 0.5인 생계비 월 40 빼고 한 달에 230 변제하는 걸로 변제 기간을 만든 거죠.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배우자의 소득하고 재산 관계를 고려해서 부양가족을 빼주는데 이 사건은 잘 됐죠. 사모님한테 부양가족 전부 반영됐으니까. 그리고 채무 탕진 사유도 확인을 하거든요. 도박이나 사치, 낭비, 은닉 이런 거 발견되면 이렇게 반영을 안 해주겠죠. 부양가족이고 뭐고 간에 더 변제해라 이렇게 나오겠죠. 이분은 원금의 32% 변제하고 68% 탕감받고 이자 100% 전부 탕감받았습니다. 전체 채무액 2억 5천 중에서 8,100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 탕감입니다. 개시결정 받았고요. 보통 채무가 1, 2억 넘어간다 그러면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나 대기업이나 공기업인 경우가 많이 있죠. 너무 답이 안 나오면 힘들게 돌려막지 마시고요. 내가 들어오는 돈, 생활비하고 이자로 나가는 돈 비교해보면 답이 없는 거는 금방 계산하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이걸 낼 수 있는가 없는가. 너무 오랫동안 버티고 계시면 채무만 자꾸 커지니까 좋은 세월 다 보내고 뒤에 가서 회생하면 성공해도 큰 의미가 많이 줄어들잖아요.